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프라임법학원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이제 2차 과목이 사실 좀 중심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오늘 시험 보신 거 어떠셨어요? 쉽지 않죠? 그죠? 분명히 뭐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도 또 정답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돼요. 그 오늘 시험은 그 7급 피셋 뭐 기출 같은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좀 잘 이제 골라내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것이고 또 그 미분과 관련된 부분 수식도 막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약간 겁이 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하면 굉장히 좀 쉬워지는 내용들일 겁니다. 일단은 그 1차 과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1차는 그 PSAT 그 적성 시험이죠. 적성 시험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기업들이 채용할 때 뭐 요즘에 NCS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능력 테스트 위주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또 대학 전공 시험처럼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죠. 그 지식 테스트, 2차는 지식 테스트이고 1차는 능력 테스트예요. 이 1차 과목은 사실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기간 내에 갑자기 본인의 능력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예, 꾸준함이 좀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그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과목 오늘 보신 그 6문제 보셨잖아요. 그 유형별로 3개의 시험이 있어요. 3개의 과목이 있는데 그 어떤 분들에게는 그 첫 번째 뭐 언어 쪽에 조금 이제 강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 이제 국립외교원 준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인데 언어는 그래도 조금 할 만하신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막 수리적인 측면 요청하는 거 있죠. 그 자료 해석이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또 공통적으로 또 다 그렇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국립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자료 쪽에 조금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과목에 조금 강점이 있고 그 어떤 과목에 조금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출발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강의 등을 들으시면서 예, 본인의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요령들을 캐치하시는 거예요. 그 요령들을 캐치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 부족한 과목 또는 이제 잘하는 과목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요령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시게 되는 것이고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1차 과목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좀 헛되이 쓰게 되고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가 빨리 내 운동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운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뭐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런 좋은 빠르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후자 쪽이 당연히 단기간 내에 훨씬 더 이제 빨리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이 또 이 배운 내용들을 체화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제 능력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돼요. 이게 막판엔 좀 더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1차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예,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해오신 것들이 얼마만큼 잘 성장했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단기간 내에 그 오랫동안 내가 수학을 싫어했던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한 과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해내시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의 이 시기이고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 시험 자체를 시작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치열함은 아직 겪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추후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되게 단순하고요. 또 명확한데 쉽게 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능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본인의 시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연습을 하시는 걸로 안 되고 체험까지 해야 되는 게 좀 이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내년 시험이 도래할 때까지 정말 꾸준함을 가지고 매일 많이가 아니고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동선수들이 하루 종일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예, 그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체력을 좀 끌어올리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되게 오래 쉬어요. 오래 쉬고,
그리고 또 조금 쪼개서 또 하고 또 집중적으로 또 오래 쉬고 집중적으로 하는 그 운동 선수들의 어떤 패턴을 생각해 보신다면 거기랑 좀 비슷해요. 매일 꾸준히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부족한 과목에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양껏 끌어올리는 훈련을 이제 그 프라임 강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은 1시간을 써도 어떻게 1시간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학원을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물론 저는 1차 과목을 담당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1차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수험생분들이 갑자기 좀 미루기도 해요. 1차를 좀 미루기도 하고 또 2차 과목이 또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 집중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했던 걸 잊어버리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많다고 많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따라 붙는 분들이 나의 능력을 이제 점수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1차 과목은 허들이에요. 목적이 아니고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중간 과정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허들을 뛰어넘으신 분들이 본격적인 2차 과목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준비해서 또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2차에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잖아요. 근데 학생분들하고 이제 저희 학원이 학생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하고도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이제 학원 이제 관리하시는 담당자분들하고도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단적인 예로 이번에 1차 과목의 부담이 커서 또 이순환이라는 시기가 얼마 있었거든요.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시기를 좀 패스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통해 이제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이분들은 어제 끝났어요. 어제 국제경제학까지 해서 이순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엄청난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시기가 없었다면은 1차가 붙어도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시험까지 공백 기간에 절대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학원에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다라면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본인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2차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과목별로 간단히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경제학이고요. 국경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국제법이라는 이제 법이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정치학 이렇게 3가지의 과목을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속성들이 다 달라요.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수학적인 능력을 또 끌어올리시면서 동시에 이제 이론들을 배워 나가는 과목이 바로 경제학 과목이고, 이 국제법의 경우는 양이 방대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 법전이 있어서 그 법전을 해석하고 이제 판례하고 연결하고 이런 공부를 하시는 그런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제 판례보다도 이제 조문과 사례들 있잖아요. 그것도 판례라고 하죠.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자,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었을 때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이제 치밀하게 좀 연결하는 그런 과목이 바로 국제법이에요. 그래서 국제법은 양이 진짜 방대해요. 그 책도 굉장히 두껍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쩌면 시간상으로 굉장한 압박을 갖게 되는 과목이 국제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테스트하는 능력이 달라요. 이쪽은 무언가 이제 소스가 있고 그 소스에 따라서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논술 과목이에요. 우리 이제 논술 과목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적어도 한국말 같아요. 한국말이 적혀 있으니까 막 읽혀요. 자, 하지만 이 논리라는 게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하고 또 이 국제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요청하는 소양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논술 과목이 제일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얼마만큼 국제 정치학을 오랫동안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강사분들에 대해서 소개도 간단하게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국제 정치학이라는 과목은 결국 본인의 어떤 이제 판단, 어떤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맞춰서 내가
정말 뭐 범칙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뭐 그런 느낌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수학적인 어떤 그 센스를 좀 많이 요청하고 국제법이라는 과목은 그렇게 읽어 나가고 해석하는 능력을 요청하고 이 국제정치학은 논술이니까 사고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는 반대한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그런 과목은 없어요.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걸 인정하진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틀이 있고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국립외교원 이제 입소를 위해서 어떤 그 허들로 만들어 놓은 거지 학자를 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험은 겪어 보셨잖아요. 우리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수험 겪어 보셨으면 내 생각은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답은 이거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죠. 그런 이제 쓰는 논술 이런 부분이 그 대학교 입학 시 논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과목별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이질감이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과목이 세 개로 좀 이제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구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이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과목을 가지고 이제 각각 이제 100점씩 2시간 시험을 보시고 또 모아서 통합논술이라는 방식으로 또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이 통합논술은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은 시간 내에 같은 이제 2시간을 주고 여러 개의 과목들을 이제 지문으로부터 뽑아내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이제 과목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목적은 분명해요. 이 세 가지 과목이 본인에게 가장 좀 익숙한 이제 과목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단기간 내에 되지 않는 과목이 바로 이제 2차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는 그 본인의 능력 자체가 실제로 조금 그 특정 과목에 좀 이제 집중이 잘 되고 더 많이 수월해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건 좀 아니에요. 경제학은 조금 확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표본을 놓고 보건데 조금 어려울 것이고 국제법은 어렵지만 양이 많다라는 어려움이지 실제로 그 역시 또 논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어려움이 따로 있을 것이고 이 국제정치학은 잘못 길을 들면 미궁으로 빠집니다. 잘못된 지식을 전달받으면은 본인의 사고 판단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제가 그 2차 강사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제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과목은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절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 저희의 이제 이만복 교수님 계시죠. 이 교수님이 사시 패스를 하신 분이세요. 그 법적인 소양이 굉장히 탄탄하신 분으로부터 국제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이해하신다면은 방대한 양을 줄여주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단순하게 전달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양을 늘려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이 부러져 있는 상태로 받으면 줄일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이 사시 합격하시고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분이라서 이제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제법 그 과목 자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만드시는 그런 이제 강사님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잡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국제정치학은 그 신림동 전체에서 교수님 출신은 유일한 분이세요. 이제 실제로는 그 공부를 하셨던 분도 강사가 될 수 있는 시장인데 국제정치학이라는 특히 이제 논술과 관련된 과목은 그 교수님의 내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재작년에 정확히 한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초년에 붙으신 이제 수험생분이 저희 종합반에 계신데 그분은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의 사고 방식 자체가 오랫동안 이제 우리 수험하고 뭐 학문하고 뭐 멀어지겠습니까? 유사하겠죠. 교수님이 출제하고 교수님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사고 방식을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양들을 또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제 의심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강의를 시작하신 게 이제 은퇴하시고 그 은퇴를 하시고 이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강의가 이제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시는 국립외교원들에게 굉장히 그 바람직한 지침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수험이라는 것은 뭐 정말 막 스타 강사들 있잖아요. 뭐 엄청 재밌게 강의하고 수능 때 그럼 이 재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은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내가 싸워 이겨내야 되는 과목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재미는 사실 합격 이유를 상상하시면서 그 재미를 찾으셔야지 공부하시면서는 당연하게 모든 과목이 흥미롭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결심을 하셨다라면은 정말 이렇게 단기간 저희는 이제 1년 합격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확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에 합격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탄탄한 그런 내공을 가지신 분이 윤정진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수학하고 공부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조금 있어요. 수학하고는 달라요. 사회 학문인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그 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수학적인 소양을 요청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어릴 때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해내야 되는 과목은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수학 이 능력 오늘 보신 거 있죠? 이거 오늘은 어려울지 몰라도요. 예비 순환 과정 조금만 거치시면은 본인에게 수월해져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을 이제 전달을 드릴 건데 이 공부가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공부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하면 할수록 던져주는 이런 이제 교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험가에서 경제학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여 나가는 공부를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줄인다는 게 의미상으로 가면 갈수록 할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할 게 많아지는데 그 기존의 토대로 다음번에도 할 만한 정도 분량으로 만들고 그걸 토대로 다음번에도 또 할 만한 분량으로 만드는 게 엄청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수학적인 센스를 제가 동시에 만들어 드리면서 경제학 이론을 전파하고 아마도 공부를 하시면서 제일 힘들 것이지만 할 만한 과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내년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밟아 드릴 겁니다. 정말 어제 종강하면서 그 저희 종합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진짜 감도 안 왔다는 거지. 감도 안 왔는데 이제 요 시기까지 강의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알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면은 그 내년 1차가 끝나고 시간이 좀 있거든요. 한 4개월 정도 시간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암기를 좀 많이 요청하는 과목들이기도 해요. 이 두 과목은. 근데 경제학하고 국제경제학은 암기를 요청하는 과목이 아니라면 수학하고 조금 비슷하겠다라는 이미지를 아마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순환 과정이 있죠. 이 순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과목별로 선생님별로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부터는 경제학과 관련된 부분을 전달을 드릴 거고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양이 방대하다고 합니다. 이제 예비순환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예비순환이라는 단계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아는 시기예요. 알아가는 시기예요. 갑자기 예비순환 끝나자마자 그 기출문제를 뽑아서 문제를 맞추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제대로 소개를 받는 시기가 될 것이고요. 자, 저는 제일 어려운 교재를 써요. 결국 수험생들이 쉬운 걸 찾아도 마지막에는 그 어려운 교재를 찾게 되는데 그 어려운 교재는 그 혼자서는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제 읽어 드릴 거예요. 읽혀 드릴 거예요. 읽을 수 있도록 능력을 만들어 드릴 것이고 그 거시 그다음에 미시 그다음에 국제경제학 모두 다 이제 그 많은 수험생들이 마지막 종착지로 잡는 어려운 교재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비순환은 그렇게 교과서를 한번 1회독하는 시기이고 그다음에 이제 1순환이 7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약서가 필요해요. 교과서만으로 공부하시기에는 우리가 이 방대한 수험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이제 요약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1회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을 합친 것이 사실은 입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강의의 레벨은 살짝 올라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체감되는 부분을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순환이라는 시기가 있죠. 이순환은 좀 날이 조금 쌀쌀해졌을 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사실 문제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풀 과정을 이순환 때 처음으로 요령을 배우시게 됩니다. 자, 내가 오늘 축구 이론을 배웠고 내일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는 없어요.
맞죠. 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을 하고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뭐 연습도 조금 해보고 시합에 나가면서 이제 뭐 정말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고 싶어 죽겠어도 참아내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가 동안에는 이론을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건드리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약간 절실함을 가지고 이론을 두 번 정도 반복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될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차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론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시게 돼요.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이론 한 번 전달을 하고요. 여기서 바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경험상 절대 이제 그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까먹어요. 한 번 듣고 다 까먹어. 그 휴학 한 번 해도 그 휴학 전에 공부한 거 다 까먹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과목 치열하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살리는 과정은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그 장기 기억으로 만든 거를 이제 문풀 훈련하는 시기가 바로 이순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셋 준비하시고 삼순환. 요 삼순환은 이제 최종 완성 정리하는 단계죠. 이론도 정리를 다시 한번 잊어버린 것들 해야 되고 이 문풀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순환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중간에 공백 없이 밟아 나가시는 분들이 적어도 그 해의 시험장에서 뭔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실 수 있게 돼요. 여기도 편차는 좀 있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한 방에 막 빨리 합격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조금 수월하지 않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딱 1년 저랑 공부했는데 국립외교원 이제 1기 때 그랬어요. 1년 딱 공부하고 경제학이 평균이 뭐 잘 받아봐야 70점 정도 되거든요. 93점인가 받고 합격하신 분이 계세요. 어차피 총점 싸움이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다른 과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신 거죠. 그분은 적어도 정말 체계적으로 중간에 좀 힘들더라도 이제 내가 시간을 쪼개지 강의를 쪼개서 없애버리진 않는 이제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본인의 능력을 잘 끌어올리시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합격하신 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수험 생활은 어떤 분들에게는 뭐 3년 그래도 짧다고 하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이상도 많이 이제 요청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도 이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시작하시더라도 목표는 당연히 바로 돌아오는 시험의 합격. 거기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 다음 연도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시험 만에 합격한다면 정말 대단히 빠른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는 2년 정도 여유 있게 공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2년 만에 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돌아오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지금 굉장히 나에게 젊고 소중한 시기를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지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라임의 2차 강사진에 대해서는 이제 2차는 3과목이고 또 교수님도 저희는 이제 3명이 계신 거죠. 이분들의 장점 중에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건 관리입니다. 관리. 여기서 뭐 제가 여러분도 성인이에요, 성인. 뭐 관리라는 게 뭐 제가 담임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쫓아가서 아니 오늘 독서실에 없던데 어디 간 거야? 뭐 이런 관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고 내가 적어도 공부를 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거 2개 사이에 다른 과목 하다 보면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여기서 지침을 드리는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당연히 이 시기는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1순환과 2순환 사이에서 이제 점프를 뛴단 말이에요. 문풀을 한다는 건 레벨이 이제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것인데 이 시기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체계적으로 정말 주별로 관리를 해드리는 걸 저는 목적으로 잡고 있고 잘 따라오신 분들이 빨리 붙더라고요. 그리고 2순환에서 이제 좀 레벨이 올라가도 빠른 속도로 수월하게 더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관리가 또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다른 2분은 정말 건강하세요.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로 체력이 뛰어나신 분들 상담을 요청할 때마다 정말 30분이고 1시간이고 뭐 2시간도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과목별 기준을 말하는 거죠. 과목별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언제라도 요청하면 잘 받아서 여러분들을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그 열정까지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이제 훨씬 젊은데도 그 두 분을 보고 맨날 배우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관리를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합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따라오면서 누군가 옆에서 같이 막 채찍질을 해주고 그런 건 종합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이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주시는 게 가능한지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적어도 이제 이 두 분이 오시면서 이 국립외교원 이쪽 굉장히 좀 많이 저희 강의 들으시고 계세요. 강의 듣고 계신데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이제 본인의 제대로 된 방향을 의심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인지도를 갖는 분들과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좀 이제 의욕이 떨어져도 막판에 가면은, 아니지, 처음엔 의욕이 더 많지. 처음 시작할 땐 이때가 이 의욕이 제일 높아요. 뭐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쯤 가면 살짝 떨어지고요. 이쯤 가면은 고개를 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에 의지를 마지막까지 잘 끌고 가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뭐 고텐션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약 처방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 바로 종합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은 사실은 궁금한 게 많아서 다소 해소를 시켜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생겨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과연 내가 이 과목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건지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요 정도이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공부의 계획을 계속 바꿔가시는 분들은 좀 쉽게 좀 합격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시행착오를 본인이 겪으면서 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또 시행착오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진득히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빠른 속도의 합격을 성취를 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본인의 의욕을 그대로, 열정을 그대로 적어도 요 정도 시기까지 이제 거치신다면은 스위치가 달라질 거거든요. 1차라는 스위치로 바꾸시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쭉쭉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의욕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차가 끝나고 4개월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때 내가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무리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도 저희 학원 선생님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제가 재밌는 웹툰이었던지 만화책이었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제 계속 살다 보면 이제 문이 되게 많아요. 기회의 문이에요. 기회의 문인데 이 기회의 문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데 많은 분들은 기회가 왔을 때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안에 문고리가 없대요. 안에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밖에서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문을 열어줘도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회는 놓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택은 당연하게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존중받아야 할 선택을 책임을 지고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학원의 역할인 것이고, 혼자 3년 4년 방향 잘못 잡으면은 돌리기가 더 어려운 게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지금 딱 저희가 이제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뚫고 들어오셔서 그 기회의 문을 여러분들이 뚫고 들어와서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인상 깊게 자꾸 기억이 남아가지고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기전이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굉장히 오랫동안 텐션을 유지를 해야지 마지막에 골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꼭 1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정원 내에 들어가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나의 텐션이 마지막까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면은 체력 관리, 건강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막판에 힘들 때 나에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딱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마지막에도 체력이 이제 처지지 않고 정말 큰 목표를 달성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텐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하다못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을 한다든지, 산책으로 운동이 되지 않죠. 2시간은 걸어야지 한 10분 정도 뛴 거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운동 같은 거 하나 정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정말 이 학원의 강의를 믿고 그 스케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과제가 될 겁니다. 자, 요 정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카페가 있어요. 다운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 다운 카페 경제학 마인드 치시면은 다운 카페 경제학 마인드가 제 교재 이름인데, 경제학 마인드
주관식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그 안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얼마든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질문은 제가 빠른 속도로 답해 드릴 거니까 공부하시면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목표 달성할 때 처지지 않고 방향이 이상한 대로 틀어지지 않도록 같이 힘차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지는 이제 그 과장님, 저희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